혹시 생강청 만들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그런데 생강청은 생강이 아니라 설탕을 먹는 거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 챙기려고 드시는 건데 오히려 혈당을 올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도 약도 필요 없이 생강 하나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법.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88세 윤금순 어르신이 겨울마다 병원 약에 의존하던 삶을 완전히 바꾼 실제 비결입니다. 손발이 차고 감기가 끊이지 않던 분이 지금은 약 없이 겨울을 거뜬히 나십니다. 핵심은 생강의 효능을 100% 끌어내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같은 생강인데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성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효능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싹 다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강을 드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손발 냉증, 면역력 저하,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셨다면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50%나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체온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생강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88세 윤금순 어르신도 겨울만 되면 손발 시림, 감기,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생강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3주 만에 발 시림이 줄고 3개월 후엔 관절 통증이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엔 처음으로 감기 없이 겨울을 보내셨어요. 요즘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아이고 살만 난다 입니다. 하루에 생강 약간씩만 먹으면 누구나 살만 나는 노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강은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 5,000년 넘게 약으로 써온 가장 검증된 자연건강식품 중 하나거든요. 생강 1kg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설탕 없이도 생강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강한 저장법을 소개할게요. 둘째, 이렇게 저장한 생강의 효능을 120% 끌어내는 활용 레시피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셋째, 생강 고르는 법과 보관법 등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올 겨울 감기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은 가족과 지인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강을 설탕 없이 오래 보관하면서 효능은 가장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생강 페이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오랫동안 보관해 두고 먹기 위해서 생강청을 만들어 드세요. 그런데 생강청에는 40에서 50% 정도의 설탕 또는 꿀이 들어가죠. 냉장, 냉동 기술이 없었던 옛날에는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당에 생강을 절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젠 기술이 발전해서 굳이 당에 절이지 않아도 생강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생강을 당에 절여서 드시면 사실상 생강이 가진 효능의 10분의 1도 못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생강이 염증을 줄이는 만큼 설탕이 염증을 다시 만들어버려요. 꿀은 설탕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설탕 없이 냉동실을 활용해서 생강의 효능을 100% 누릴 수 있는 생강 페이스트를 만들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생강 1kg, 찜기, 믹서기, 물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생강을 물에 깨끗이 씻어서 흙을 제거해 주세요. 이때 껍질은 완전히 제거하진 마시고 흙 묻은 부분만 칼로 살짝 제거해 주세요. 껍질 바로 아래 표피층에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편 썰어 주세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생강청은 생생강을 쓰지만 생강 페이스트를 만들 땐 생강을 쪄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조리 방식에 따라 성분 자체가 달라지는 특이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생강이라도 생으로 먹을 때와 쪄서 먹을 때 몸에 작용하는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생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진저롤은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 항균 작용과 소화 촉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쇼가올은 진저롤에 비해 항염 효과가 8배나 강력해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줄여서 관절 통증 완화시키고 혈관의 염증도 개선하죠. 체온 상승 효과도 진저롤보다 2~3배 강력합니다. 체온이 높아지는 건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빠르게 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몸속 면역 세포들도 더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돼요. 결국 면역력도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 불량이 심하신 분은 생생강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분이나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은 찐 생강을 드셔야 하죠. 우린 더 강력한 항염 효과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생강을 한번 찐 후에 갈아줄게요. 김이 오른 찜기에 썰어둔 생강을 펼쳐서 넣고 중불에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30분 이상 찔 경우엔 오히려 쇼가올 일부가 분해되어 그 양이 줄어드니 30분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도 쇼가올 성분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불을 끈 후엔 바로 찜기 뚜껑을 열지 말고 뚜껑을 닫은 채로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이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더 많이 전환돼요. 한 김 식은 후에 찐 생강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이때 너무 되직하면 소량의 물을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곱게 간 생강 페이스트를 깨끗한 얼음틀에 15에서 20ml씩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해주세요. 꽁꽁 언 후에 얼음틀에서 뺀 후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해두고 3개월 동안 드시면 처음 만들 때의 신선한 생강 성분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둔 생강 페이스트를 쉽고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 레시피는 모두 생강이 가진 유효 성분을 120%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매일 생강 큐브를 한 조각씩 드셔보세요. 첫 번째 레시피는 가장 간단해서 매일 실천하기 좋은 생강 레몬 강황차입니다. 생강 레몬 강황차는 찐 생강 페이스트에 레몬과 강황을 더해서 만든 건강차예요. 강황도 생강만큼이나 강력한 항염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레몬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하여 몸속 독소를 제거해주죠.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뜨겁게 끓인 물 1컵에 생강 페이스트 큐브 1조각, 강황 가루 반 작은술, 레몬즙 1큰술을 넣어서 저어주세요.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추 약간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차를 매일 드시면 생강과 강황의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관절 통증과 목의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비타민C와 생강의 항균 효과가 만나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감기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단, 강황의 노란색 때문에 치아가 착색될 수 있어요. 식후엔 물로 입안을 헹궈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레시피는 혈관, 혈류 개선 효과가 막강한 생강대추 계피차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 성분과 계피의 시나몰데하이드 성분은 혈액순환과 체온 상승에 효과적이에요. 둘을 함께 드시면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효과가 2배까지 상승해요. 여기에 대추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대추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 수고 한 내게 차를 끓여 따뜻한 휴식을 대접해 보세요. 먼저 물 300에서 350ml를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건대추 2~3개를 슬라이스해서 넣어주세요. 계피 스틱이 있다면 5g 정도를 넣어주시고 아니면 시나몬 가루 3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넣어주세요. 계피 스틱과 가루 사이에 효능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루는 맛이 더 진한데 텁텁할 수 있고 스틱은 은은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둘 중 더 원하는 맛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5에서 7분 정도 우려주세요. 불을 끈 후에 우리는 게 핵심이에요. 대추와 계피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 떫고 쓴맛이 생기고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 효능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생강 페이스트는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생강 큐브 반개에서 1개 정도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 생강을 마지막에 넣는 건 쇼가올, 진저롤 성분이 고온에서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꿀을 약간만 추가하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저녁에 한 잔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몸도 따뜻하게 데워서 면역력을 높이는 만능 생강 대추 계피차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 레시피는 영양 간식 겸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좋은 생강 고구마 라떼입니다. 달콤한 고구마의 풍미에 생강의 알싸한 맛이 살짝 더해져 느끼하지 않고 개운한 음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이 한 컵에 녹아 있어 입맛 없거나 씹는 것이 불편한 신이어도 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를 내며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은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이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므로 겨울철 아침 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구마 1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 포크로 구멍을 내서 전자레인지에 15분 정도 돌려주세요. 끓는 물에 삶거나 찜기에 쪄도 좋습니다. 효능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편한 전자레인지를 추천드립니다. 전자레인지용 실리콘 찜기를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고구마를 찔 수 있어요. 고구마는 되도록 껍질째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몰려 있거든요. 믹서에 고구마를 넣고 생강 페이스트 큐브 1개, 따뜻하게 데운 우유 1컵을 넣고 갈아주세요. 곱게 갈아서 컵에 따른 후에 시나몬 가루를 약간 뿌려 마무리합니다. 시나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라떼의 풍미를 높여주니 꼭 뿌려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출할 때 드시는 생강 고구마 라떼 한 잔이 면역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생강 페이스트를 활용한 단백질 음식인 생강 닭볶음입니다. 이 요리 하나로 단백질 보충과 항염 영양소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닭고기와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닭고기에 잡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해주거든요. 특히 관절 건강에 좋은 생강과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이 어우러져 관절과 근력 향상,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껍질 제거한 닭다리살이나 닭가슴살 300g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생강 페이스트 큐브 2조각,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1큰술, 후추 약간을 넣고 버무려 20에서 30분 정도 밑간해 둡니다. 팬에 올리브유 1큰술을 두르고 중불로 달군 뒤 양파, 당근을 먼저 넣어 살짝 볶아주세요. 이어서 밑간한 닭고기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닭 겉면이 하얗게 익으면 불을 조금 줄이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힙니다. 타지 않도록 중간에 한두 번 저어주세요. 닭고기가 거의 익으면 브로콜리 등의 채소를 넣고 간장 1큰술과 물 2-3큰술을 섞은 양념을 부어줍니다. 센 불로 올려 양념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볶습니다. 마지막에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불을 끄면 완성입니다. 접시에 담아 통깨를 뿌려내세요. 또는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닭볶음은 단백질과 항염 성분의 시너지가 있는 요리입니다. 닭고기의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입니다. 여기에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해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이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도 속이 편안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이 닭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식욕을 돋우고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므로 비타민, 식이섬유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한 끼입니다. 마지막 레시피는 생강 간장 소스를 곁들인 생선구이입니다. 생강이 생선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선구이를 그냥 드시기 심심하실 땐 생강 간장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 성분이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생선의 오메가3가 산화되지 않게 생강이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죠.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는 생강과 생선이 만나서 항염 효과 또한 배가 됩니다. 방법 또한 간단해요. 생강 페이스트 큐브 1개에서 1개, 간장 1점 5큰술, 물 1큰술, 식초 1작은술, 맛술 1작은술, 다진 쪽파 1큰술, 참기름 또는 들기름 약간을 섞어주세요. 다진 마늘 약간과 깨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운 생선을 접시 위에 올린 직후에 생강 간장 소스를 숟가락으로
고루 끼얹어 주세요. 생선의 기름, 따뜻한 온도, 생강 간장 소스가 만나서 비린내는 사라지고 향긋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밥에 곁들이면 든든한 한상 차림이 완성돼요. 매콤한 걸 좋아하신다면 소스에 고춧가루나 청양고추를 추가하셔도 좋아요. 약간 달짝지근하게 드시고 싶으실 땐 맛술을 1.5큰술로 늘리고 올리고당이나 꿀을 1작은술 추가해보세요. 고등어, 삼치, 갈치, 연어, 꽁치가 잘 어울립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생선일수록 속도 편안해지고 소스와 궁합도 좋습니다. 생선 드실 때 꼭 곁들여 보세요. 맛도 영양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찐 생강 페이스트를 만들고 활용할 때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부터 보관 요령, 섭취 시 유의점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생강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수확 시기에 따라서 햇생강과 묵은 생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햇생강은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수확하게 됩니다. 햇생강은 수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분이 많고 향도 부드럽죠. 그래서 생으로 드시거나 착즙을 해서 드시기엔 햇생강이 더 좋아요. 반면에 묵은 생강은 작년에 수확해서 저장해둔 생강을 말해요. 묵은 생강이라고 해서 오래됐으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묵은 생강은 햇생강보다 진저롤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가열할 때 쇼가올도 더 많이 생성되죠. 약효를 위해서라면 묵은 생강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햇생강은 마디에 붉은 빛이 있어요. 묵은 생강은 붉은 빛이 없고 누런 색깔입니다. 생강 페이스트를 만들 땐 되도록이면 묵은 생강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유기농 생강을 고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껍질째로 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이에요. 생강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흙 속의 농약 성분, 제초제, 방부제가 뿌리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유기농 생강을 고르시면 안전하게 껍질째 드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찐 생강 페이스트를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번 만든 생강 페이스트는 청결하게 소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3개월 이내로 드셔주세요. 혹시 냉장 보관을 하신다면 2주 이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냉동한 페이스트는 바로 꺼내서 요리에 넣거나 차에 넣으면 금방 녹으니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얼음틀이 없다면 지퍼백에 생강 페이스트를 넣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냉동실에 얼린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찐 생강 페이스트를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강은 건강에 이롭지만 과유불급이란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생강 10g 이내를 꾸준히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는 분, 평소 위장이 약한 분은 생강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생강차를 드실 때 대추나 꿀을 함께 넣고 끓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편이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도 생강을 과량 섭취하면 안 되며 하루 4g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항응고제나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찐 생강 페이스트와 활용 레시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생강은 사계절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하지만 이 흔한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겨울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순한 향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날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다면 올 겨울은 분명히 작년보다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하루 한 숟가락 생강 페이스트를 챙기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면역력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매일 생강으로 면역 관리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관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